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NIRS AD Differential Diagnosis Among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and Schizophrenia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라는 저널에 2023년 1월 게시되었으며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상위 13%에 해당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EEG와 NIRS를 동시에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실험 셋업을 위해서 정신질환자들의 NIRS 연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트로는 크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요 우울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주요 정신장애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치료를 위해 정확한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비슷한 증상이 여러 질환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개인화된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경영상 기술이 뇌 이상을 식별하고 주요 정신장애를 구별하는 데 유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측정이 제한적인 fMRI에 비해 NIRS가 더 측정 측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IRS를 통해 전두 측두엽에서 주요 우울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의 활동 패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대만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주요 우울장애, 조울증,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VFT를 통한 NIRS의 패턴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MDD, BPD, SG가 있는 정신질환자 143명과 대조군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약물 남용 또는 의존, 정신지체, 신경장애 또는 뇌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의 병력이 없었으며 연구 기간 내 모든 환자는 항정신병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또는 항파킨슨제와 같은 하나 이상의 약물을 투여하였습니다. NIRS를 측정하는 당일에 참가자들의 우울 증상과 정신병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우울증 증상은 HAMD 17, 정신병 증상은 PANSS를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PANSS는 조현병의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정신과 의사가 45분에서 50분간의 상담을 진행하며 환자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BPD가 있는 환자들은 HAMD 17 점수가 18점 이상으로 우울 에피소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과 같은 증상이 여러 정신질환에서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NIRS의 활성화 과제로 언어 유창성 테스트인 VFT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리태스크 10초, 태스크 60초, 포스트 태스크 55초로 구성되었고 이 기간 동안 NIRS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프리태스크와 포스트 태스크에서는 시선을 화면 중앙에 고정하고 1에서 5까지 반복해서 세도록 지시받았는데 이 구간을 사용하여 태스크 구간에 생기는 입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 아티팩트를 컨트롤하였습니다. 태스크에서는 특정 음절을 제시하고 해당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음절을 20초마다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구성된 음절쌍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음절쌍은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조건에 맞게 말한 단어의 개수를 VFT 성과의 지표로 기록하였습니다. NIRS는 52채널 시스템 기기를 통해 측정되었고 1020 시스템에 따라 양측 전두 측두엽에 16개의 디텍터와 17개의 소스가 다음과 같이 부착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NIRS의 관심 영역은 그림 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 전두엽 그리고 양측 전두 측두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옥시 헤모글로빈의 변화를 기록했고 샘플링 레이트는 0.1초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옥시헤모글로빈의 변화를 뇌활동의 지표로 활용했는데 디옥시헤모글로빈에 비해 옥시헤모글로빈이 fMRI의 혈액산소화 의존적 신호인 볼드 신호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피험자들의 데모그래픽 결과입니다. 모든 그룹 간 성별, 나이, 교육 연한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표에 LFT 퍼포먼스가 각 그룹별 평균 VFT 점수를 나타내는데 통계 분석 결과 그룹 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NIRS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조군과 환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파생된 R1과 R2의 적분값의 최적 임계값이 73과 104였고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습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 민감도와 특이도뿐만 아니라 양성 예측값인 PPV, 음성 예측값인 NPV까지 확인하였습니다. PPV는 특정 질병이 있을 때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로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온 환자 중 실제로 질병을 가진 환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PPV가 높을수록 양성 결과가 실제로 질병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NPV는 특정 질병이 없을 때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로 테스트가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 중 실제로 질병이 없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NPV가 높을수록 음성 결과가 실제로 질병이 없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민감도, 특이도, PPV, NPV의 개념이 헷갈려서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정리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민감도와 특이도는 실제 값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라면 PPV와 NPV는 예측 값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이 테스트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 PPV와 NPV는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로 다시 돌아오면 R1과 R2의 경우 민감도는 각각 0.72, 0.68이고 특이도는 각각 0.65, 0.92였습니다. R1의 PPV는 0.86이고 NPV는 0.44였으며 R2의 경우 PPV와 NPV가 각각 0.96과 0.5였습니다. R2의 특이도가 0.92로 아주 높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사용하면 건강한 대조군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환자군 내에서 MDD, BPD, SG를 각각 분류한 결과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 R1의 중심값이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ROC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ROC 곡선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분석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54초의 중심값을 사용하여 MDD와 나머지 환자들을 구별하였고 59초의 중심값을 사용하여 BPD와 SG를 구별하였습니다. A는 MDD와 나머지 정신질환을 구분한 결과이고 B는 MDD와 BPD를 구분, C는 MDD와 SG를 구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PPV, NPV의 값은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OC 분석을 통해 MDD 환자와 BMDD 환자 간의 구분에서 MDD 환자는 72.5%의 정확도로 구분되었고 BMDD 환자는 82.5%의 정확도로 구분되었습니다. BPD는 78.9%, SG는 84.6%의 정확도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R1의 중심값이 대만 인구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전두엽 영역의 NIRS가 MDD, BPD, SG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NIRS를 활용하여 MDD, BPD, SG라는 세 가지 주요 정신장애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대만에서의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전두엽 혈력 각적 반응의 중심값을 이용한 최적 임계값이 대만 인구에서 MDD, BPD, SG를 잘 구분해냈으며 이는 일본에서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비해 대조군의 표본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고 약물의 영향을 배제했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와 생명 연구는 모두 NIRS로부터 정신질환을 구분해내는 바이오마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